미국에서 유명한 이 아이스크림의 컬러 조합을 따서 나이키에서는 신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신발 핥아보실 분? 더운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으로, 이 사실 덕분에 미국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탄생한 재미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앤제리스죠. 미국에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브랜드에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족끼리 창업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창업합니다. 그런데 벤앤제리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벤과 제리가 미국 버먼트주의 벌링턴에서 창립한 것이 바로 벤앤제리스죠. 아쉽게도 톰과 제리는 아니네요. 어쨌거나 이 둘은 우연한 기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5를 내고 아이스크림 제조에 관한 통신 강좌를 들은 후 1978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둘은 베이글을 만들어 팔려고 했지만 당시 베이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가 비싸서 포기한 것은 함정이네요. 원래 벤앤제리스는 처음에 수프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프는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마터면 캠벨처럼 유명한 수프 회사가 될 뻔했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회사 같지만 사실 벤앤제리스는 조금 더 특별한 브랜드입니다. 벤앤제리스의 홈페이지에는 자본주의의 맹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떡하니 적혀져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당의 선언문 같지만 사실 이 문구는 그들의 창립 이념을 담은 하나의 입장 표명인 셈이죠. 창업자 중 한 명인 벤 코엔은 벤앤제리스를 창립하기 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약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눈앞에서 굽신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벤은 히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후 대놓고 히피스러운 브랜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쩌다 보니 진짜로 히피들처럼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회사가 생긴 후 CEO 자리를 처음 맡았던 건 제리입니다. 하지만 벤의 이름이 먼저 오는 건 좀 웃긴 사실이죠. CEO 자리를 뺏긴 대신 이름의 앞자리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걸까요? 벤과 제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었던 시기는 레이건 정부 시절 자본주의가 승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 히피스러운 아이스크림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시기부터 벤앤제리스는 성장세에 힘입어 라이벌 회사와 경쟁 구도를 띠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겐다즈입니다. 당시 하겐다즈는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고 벤앤제리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하겐다즈에 맞서 벤앤제리스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갈 정도로 대립했었죠. 미국에는 프리콘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벤앤제리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죠. 1979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는 벤앤제리스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이날은 지구의 날과 겹치는데 일부러 이날에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기로 한 벤과 제리를 생각해보면 참 히피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처음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이 판매되었을 때는 8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 남은 건 하나도 없죠. 콱철용이 들렸다 간 걸까요? 어쨌거나 벤앤제리스는 이 8가지 맛을 포함한 과거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없는 약 300여 개의 아이스크림을 위한 공동묘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정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맛과 관련된 사실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벤앤제리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맛은 초콜릿칩 쿠키도우이며 그들의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는 바닐라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 바닐라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해도 40가지가 넘습니다. 벤과 제리가 가장 먼저 만든 아이스크림도 사실 바닐라죠. 이처럼 거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히피 정신을 바탕으로 해 비주류의 상징으로 큰 성공을 거둔 벤앤제리스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대 초에 유니레버로 합병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하위 브랜드를 인수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지만 벤과 제리는 자신들이 창립할 때 생각했던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그들 덕분에 처음 창립된 그대로 벤앤제리스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벤앤제리스의 직원들은 3파인트의 자사 제품을 매일 지급받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고픈 분들이라면 해외 취업 준비해야겠네요. 벤앤제리스가 소세지와 큰 연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기계는 독일제 소세지 제조 기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겁니다. 크고 길쭉한 독일 소세지 덕분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 셈이죠. 여전히 벤앤제리스라는 아이스크림은 히피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 정의, 민주주의, 환경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 당시에도 이를 지지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죠.
여전히 그들은 사회가 가진 각종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며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